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닥터 지훈입니다. 지훈이가 이번 주 이제 3일절 날 드디어 100일이 됩니다. 우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저희 굿쌤 중에 한 분이 저희 지훈이 태어날 때도 인형을 만들어 주셨던 굿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알콩이 달콩이라고 양말 인형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저번에 이제 저희가 검진 컨텐츠를 하면서 댓글로 되게 질문이 많았던 건데, 이제 부모님 검진은 그러면 항목을 어떻게 짜야 되냐.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사실 저희는 검진 안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길 나이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저희 부모님들 세대, 이제 50대, 60대 이렇게는 건강검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나이입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건강검진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무서워서 그러시죠. 뭐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보통 자식들이 물어보면은 아이 뭐 그 병원 다니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사지만 너무 그렇게 의사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의 건강은 내가 챙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에요. 제가 사실은 부모님 건강검진을 못 챙긴 불효자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지금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의대생 때부터 건강검진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뭐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그 공단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뼈에 사무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다들 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뼈에 사무친 컨텐츠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 한 티어를 나눈 거는 사실 좀 주관적이기는 해요. 이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딱 검진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주관적임을 일단은 이해해 주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나이에 호발하는 암, 또 심혈관계 질환, 그런 거를 찾아내는데 좀 중점을 두고 티어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50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할까요? 사실 50대가 되면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특히나 이 50대가 조기 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때라고 해요. 검진으로 인해서 정말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50대 여자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1티어, 이건 강추 검사죠. 국가에서 해주는 6대암 검사는 1티어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검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6대암이 뭐냐면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 이렇게 6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위장내시경이랑 대장내시경,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죠. 대장내시경이라는 검사 자체가 자멸검사로 좀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멸검사가 100%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장암이 사망률이 낮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경은 하는 게 좋죠. 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매년 할 필요는 없죠. 너무 힘들죠. 네, 저도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대장내시경이.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2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대장내시경도 뭐 용종이라든지 다른 이상이 없으면 5년에 한 번 정도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는 저희 병원 검진에는 아주 기본 검사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기본 검사가 되어 있지 않은 뭐 공단 검사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복부 초음파는 사실 검진에서 정말 필수적인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뭐 부작용도 없으면서 그렇죠. 싼 가격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검사다 보니까 방사선 조사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골밀도, 왜냐면 이제 50대에 폐경이 되면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기 시작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정말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시죠. 이게 이제 병원에서 보험 기준은 아무런 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65세 이상부터가 골밀도는 매년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65세가 안 되더라도 폐경 이후는 이제 골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50대라면은 한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 넘어져서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뼈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척추가 주저앉는, 맞아요. 압박골절. 압박골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골밀도 검사를 미리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저희 이모가 50대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아직은 50대거든요, 만으로. 네. 근데 얼마 전에 넘어지면서 막 여기저기가 다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골밀도 검사에서 마이너스 3.5인가? 엄청 심했던 거죠. 골다공증이 있으셨군요. 마이너스 2.5 미만이면 골다공증이잖아요. 네, 근데 약을 하나도 안 하고 계셨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유방 초음파. 유방암 같은 경우는 사실 40대가 거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은 어쨌든 여성암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암이기 때문에 무조건 항상 잊지 말고 자가검진 그리고 네. 유방 초음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고위험군에서 저선양 PET-CT가 있어요. 고위험군이 뭘까요? 폐암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들이 얘기하기는 30 감년의 흡연력,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 어쨌든 담배 피는 사람. 그렇죠. 이게 30감년 이런 얘기가 네,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 내가 담배 핀 지 오래됐다. 하루에 많이 핀다. 이러면 그냥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간접 흡연도 사실 폐암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폐암은 사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검사를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요새 신약이 많이 생겨서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망률 1위인 병이 폐암입니다. 네, 그럼 1티어가 이렇게 끝났네요. 2티어에는 부인과 초음파 같은 경우는 자궁근종 그리고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부인과적으로 생길 수 있는 암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한 1, 2년에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심장혈관 질환은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고지혈증이 있다거나 비만하다거나 담배를 태운다거나 이런 게 이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인데 그런 게 있으면은 동맥 경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석회화 CT,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없다 하면은 이것도 티어가 좀 낮아지죠. 사실 굳이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4티어까지 내려가죠. 저선량 PET-CT 같은 경우도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이 굳이 방사선을 맞아가면서 저선량 PET-CT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티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고민을 했어요.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내과 의사한테는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은 검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검사를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검사예요. 그냥 한 번 정도 50대 해볼만 하다 이런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뇌 MRI, MRA네요. 제가 젊은 나이에는 MRI, MRA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신경외과 친구들이나 신경과 친구들 물어보면은 건강검진은 이거를 사실 꼭 하라 그래요. 그분들은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병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뇌종양이나 아니면 뇌경색 같은 병들은 사실 작은 씨앗이 있다가 천천히 병이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리고 뇌동맥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리 발견하면 좋은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뇌 MRI, MRA는 사실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들의 얘기를 빌어보면은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한다죠. 무조건 하라고 한다. 돈이 있으면. 그렇지만 워낙 비싼 검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자주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 한 번 했을 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하고 나서 깨끗하다 싶으면 사실 한 10년 동안은 할 필요 없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도 폐경 전후로 해서는 한번 볼만해요. 그런 갱년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또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아서 3티어로 넣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불효자들은 우리 엄마가 갱년기를 겪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뭔가 힘들다는데 뭔지 잘 모르고. 네, 4티어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저위험군 환자들에서 하는 검사들이 좀 있고 그리고 복부골반 CT는 이것도 줄 수 있는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방사선 조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굳이 꼭 넣어야 되나 싶어서 이제 4티어로 넣어놨고요. 복부 초음파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복부골반 CT를 건강검진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티어는 저번에 말했던 검사들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렇죠. 이런 거 하실 필요 굳이 없습니다. 60대 여성은 50대 여성이랑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까지 바뀌는 게 있어요. 60대 이상이 되면은 보통은 퇴행성 질환도 많아지고 만성 질환들이 이제
꽃을 피우는 때가 되기 때문에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뭐 보통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그쵸. 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는 뭐 원래 좀 굴골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정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 질환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60대는 청춘이죠. 네, 60대는 진짜 청춘이죠. 아직도 한참 남으신 나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대 여성에서는 뇌 MRI, MRA 같은 경우가 고위험군,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한 2티어 정도로 올라갑니다. 이제 관상동맥 석회화 CT도 저위험군, 아무리 저위험군이어도 60대가 되면은 이제 또 만성질환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볼 수 있죠. 네, 3티어 정도로 올라오고 70세 이상의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중등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저선량 PET 같은 경우에도 담배 안 피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는 60대에서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는 네, 5티어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이제 남자로 가보죠. 50대 남성의 특징은 자녀들 말을 잘 안 들으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한참 바쁜 시기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직업에 절정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 나를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50대 남성들을 잘 좀 이번 기회에 좀 챙겨가고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1티어에는 여성에서만 했던 골밀도라든지 유방 초음파가 빠지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남자는 골다공증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보험 기준도 보통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5티어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정말 중요한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전립선에 이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나 소변 증상이 정말 많이들 생기시는데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새 많아졌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립선 초음파가 이제 2티어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좀 더 높아요. 여성들보다. 여자보다 한 3-4배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이 좀 일찍 죽는 이유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 CT나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기본 검진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여자분들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남자들은 갑상선 위험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이제 4티어로 더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렇죠. 네, 나머지는 3티어 비슷합니다. 여자랑.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가 저희가 젊은 나이에서는 해볼 수 있다 그랬는데 갑상선암이 40대에서 피크를 치고 이렇게 발생률이 쭉 내려가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죠. 바로 그럼 60대 남성으로 넘어갈까요? 60대 남성은 정말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은퇴 이후에 이제 삶을 준비하는 시기고 암을 먼저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위험 요인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관상동맥 석회화 CT를 한 2티어 정도 급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죠. 관상동맥 석회화 CT는 사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번 해놨을 때 검사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그 검사를 다시 해볼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 만나러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초음파 같은 경우도 2티어에서 1티어 정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전립선은 진짜 60대 넘어가면 다들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소변 줄기가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죠. 자꾸 끊기고 밤에 자꾸 소변 보러 깨고 심지어는 70대 이상에서 그 암 발생률 1위가 폐암인데 2위가 전립선암이에요. 70대에서는요? 네, 굉장히 높아요. 전립선암이 사실은 예후가 나쁜 암은 아니에요. 폐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무서운 암들보다는 예후가 좋지만 그래도 그리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골밀도 검사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남성들도 60대가 넘어가면은 어쨌든 뼈 건강이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밀도 검사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비타민 D가 다들 부족해요. 햇빛을 많이 안 보죠. 열심히 일하느라 다들 실내에서. 그러니까요. 저도 되게 낮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했더니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약 먹어야 돼.
그리고 복부 골반 CT도 저희가 조금 순위를 올려봤죠. 네, 이게 이제 췌장암 많이들 걱정하시죠. 저희 그 세브란스 유튜브에 보면은 제일 조회수 많은 게 하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강창모 교수님의 췌장암에 관한 유튜브인데 거의 600만이 넘었다 그러죠. 아니 그게 그렇게 어떻게 유튜브에 선택을 받은 건가? 그래. 근데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췌장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죽었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췌장암이 무서운 게 증상이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 찍었더니 갑자기 췌장암이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췌장암을 위해서 복부 CT를 뭐 매년 찍어야 되냐? 그게 오히려 더 암을 오히려 키울 수 있죠. 방사선만 맞고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어떤 위험 요인들, 흡연, 당뇨, 그리고 췌장염이 자주 걸린다. 아니면은 가족 중에 췌장암을 걸린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좀 췌장암 검사를 좀 고려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복부 CT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제시한 표들을 건강검진을 계획할 때 한 번씩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또 각자의 가족의 히스토리라든지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주 보는 주치의가 있다거나 가정학과 선생님을 자주 본다 이러면은 가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검진하라고 하면 비싼데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부모님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내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영원히 건강하실 거라고만 생각하시는 마시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관심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좀 뼈에 사무쳤나요? 너무 좀 그런 말을 많이 한 것 같네. 이번 주도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월이에요 벌써. 닥터손이 출산휴가가 끝났잖아요. 네, 제가 출산휴가가 끝나가지고 21일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벽에 출근을 하고 돌아와서 또 아기를 보고 하니까 지금 막 거의 제가 밤에 거의 실신하잖아요. 네. 아기 재우다가 제가 먼저 막 잠이 들고 막 새벽에 지훈이가 우는데 제발 그만 울어. 네, 아무튼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음 주에 쉬겠다는 건 아니고요. 한 번 정도 쉬고 싶다는. 네, 아무튼 그래도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